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시황이겠죠. 근데 이 시황에서 코스피의 어떤 그 가격이라는 측면과 그 코스피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출 금액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황은 사실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오르고 있다. 그런데 너무 올랐다. 어떻게 보느냐, 매도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사실 시황,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종목이라는 것과 어떤 시황이라는 것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시황이라는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황이 나의 종목을 100% 설명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평균값의 의미로는 있겠지만 모든 종목들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어떤 구간까지 온 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당연히 어떤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에 대한 측면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부담, 실적은 안 올라오는데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지금의 어떤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코로나 한창일 때처럼 3월 달처럼 그런 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건전한 이런 조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실제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얼마 전에는 선행적인 OECD 경기 선행 지수로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약간의 후행 혹은 동행하는 이런 수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선행 지수들은 반등을 했으니까 수출 금액 역시 반등을 한다면 이거는 좋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격적인 부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담, 뭔가 추세적인 이익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화면은 이게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이고 일간 차트인데요. 회원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여쭤봅니다. 어떤 차트를 보느냐라고 할 때 어떤 굉장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도 볼 때는 있지만 제가 회원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어떤 차트의 패턴은 요 정도예요. 이건 스토캐스틱, 저희가 이제 수치를 좀 변경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카페에 나와 있고, 그리고 주간 차트는 사실 10주와 40주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일간으로 보면 50일, 200일인 것이고, 혹은 5주, 20주, 60주, 아주 기본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거래량과 함께 보는 걸 가장 선호하고, 일간 차트는 볼린저 밴드, 장기 볼린저 밴드 한 120일 정도를
설정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회원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수급선이잖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는 이 수급선인데, 이 수급선이 주가의 모양과 거의 이제 일치하죠. 다만 어떤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서 뭐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뭐 3천억 이상의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추천하고 뭐 하는데, 이게 저는 제일 눈에 편해요. 편하고 너무 막 심장이 뛰거나 이러진 않아요. 일간 차트를 볼 때 심장이 뛰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이야기 이제 시황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의 어떤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매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A, B, C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품들의 매출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한 40% 이상 차지하는 어떤 매출이 있다고 해보고, D 쭉쭉쭉쭉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여기는 뭐 한 7%, 뭐 3%, 뭐 몇 프로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 가장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될 건 이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 그 실적의 중요한 부분은 이 매출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를 조금 더 넓혀 보면 코스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매출이 큰 애들이 뭐예요? 시총 상위주들이겠죠. 뭐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부터 한 시총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에도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상당히 흐름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역시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시기별로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는 것들이 그 시기별로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시총 상위에 있는 것과 코스피는 좀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코스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기업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총의 의미, 그러니까 시총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PER을 본다면 시총을 어떤 단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총의 비율로 중요한 애들도 보고, 다음에 순이익에 해당하는 수출로도 좀 이렇게 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스피를 볼 때 코스피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 뭐 어떤 글로벌리한 어떤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코스피에는 수출과 어떤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을 보면 상대편의 수입의 양을 수입이 잘 되는지, 그 나라도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따로 분리된 것이라고 보긴 그렇고, 한국이란 나라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어떤 내용들을 좀 힌트를 좀 얻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수출 금액과 이 붉은색이 수출 금액이고요. 이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이렇게 보면 뭐 수출 금액과 코스피가 뭐 말도 못하게 동행하죠. 근데 구간에 약간의 변동, 어떤 변곡점에서의 어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 흐름은 뭐 거의 뭐
같은 만큼 상당히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그 수출 금액이 그러니까 코스피의 어떤 전망을 할 때 장기적으로는 어떤 선행 지수를 많이 보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안의 거를 좀 보려면 수출 금액을 좀 매우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최근에 6월 1일부터 한 10일까지 나왔던 수출 잠정치를 좀 보면 좀 놀란 부분이라는 거죠.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출도 한 20% 증가하고 수입도 한 8% 증가했는데 이것이 전월이 아니라 전년 동기라는 거예요. 전년에 비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분명히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전년 동기에서 1년이라고 보면 분명히 전년 동기에서는 낮지만 전월 동기에서 상승하면 시장은 그걸 더 이제 많이 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두 가지 다라는 거예요. 전월 전년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가늠자로 선행지수도 반등했고 현재 있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 수출 금액 역시도 반등을 하는 것이 매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3개월 이동 평균으로 이게 수치화를 한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이것을 추세적으로 좀 보면 아직 이렇다라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아직은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추세적으로 이 평균화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이라는 부분이 추세적으로는 아직 3개월 평균 정도로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변곡점을 보기 위한 어떤 수치로는 아직은 조금 힘드나 약간의 무언가는 조금 조짐이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주가 자주 저희가 설명하는 거 주가라는 것은 어떤 PER과 뭐 EPS의 조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PER이 어떠한 기대 혹은 심리 뭐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실제 주가의 내부 가치 그 실적이겠죠. 이렇게 보면 이 산식에 의해서 PER이 올라가려면 얘네 둘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PER이 좀 안 올라가도 얘가 아주 세게 올라가도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EPS가 안 올라가고 PER만 올라가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EPS가 올라가면서 PER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선호하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예로 한번 보면 코스피라는 지수를 수출 금액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마치 PER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눠보면 PER이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PER이 높다라는 것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 10년간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를 수출 금액으로 나눴던 이 지수가 가장 높아요, 현재. 이 의미는 뭐냐면 쉽게 아까 같이 주가라고 설명해 보면 주가를 PER과 어떤 EPS의 어떤 조합이라고 했을 때 요건 제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아래편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봤더니 PER이 올라서 올랐구나. EPS는 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애매해지는 상황이 와요. 이거는 다시 확 빠지든지 뭔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 어떤 뭐 평균값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격의 평균을 보여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값 이거를 이 주황색을 어, 이격 평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코스피와 수출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평균 대비해서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이거는 이러한 현상처럼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딱 보면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섭게 올랐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때가 정확하게 2007년도에서 8년도 고점 부근에서 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격이 너무 치고 가는 거예요. 실적보다도. 근데 현재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할 거는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높다고 금방 꺼지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PER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PER도 확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주가가 횡보하거나 다시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얘가 떨어지더라도 EPS가 상승해 주면 이 주가라는 것은 횡보하거나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일단 뭐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가격 부담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 부담의 흔히 말하는 그 파티의 끝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PER이 급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빠질 수도 있다.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조정 중에 아주 운이 좋게도 EPS가 상승하면서 건전한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PER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EPS를 보면 일단 선행 지표들이 반등했고, 최근에 수출 금액들이 전년 전월 뭐 또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 뭐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왜냐면 추세적으로 아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뭐 바램일 수 있는 것이죠. 바램이 아니길 바라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3월 달처럼 요때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때 구간이 요때예요. 이건 지금 코덱스 200인데요. 요때예요. 딱 요때. 그리고 요때 이렇게 한번 조정받았을 때가 있었고,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월간 차트랑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아마 요때가 요때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요때가 회복하고 나서니까 요때. 근데 보면 이때는 요 당시 때, 그러니까 요 당시 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왔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EPS가 따라 붙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당시 때가 요때였었고, 요때 수출 금액을 보면 2018년도 1월인가가 고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했는데 사실 그때가 고점이었죠.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
최근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근의 모습이.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어떤 과정의 지표이기 때문에 좀 봐야겠지만 분명 EPS가 돌아온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텐데,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힘들지만, 글로벌 경제가 다시 뭐 사회를 확 쪼우지 않는 이상,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3월과 같은 그러한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것도 있어요. 뭐냐면 분명 미국 시장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은 저도 이렇게 통계를 좀 내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저평가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2016년도, 15년도 중반과 16년도 초반 요때가 있었고, 이때가 사실 저는 지금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요때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때 느낌이 많이 받고, 이 당시 때는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좋은 회사들이 밑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고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언제냐면 2017년 더 이제 약간 휴가철 언저리였던가요? 7월 이후, 8월 이후 뭐 요 언저리부터 요 때가 어땠냐면 모든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었어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 한해서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요 당시 때는 고평가되어 있었고, 요 당시 때는 저평가되어 있었고. 근데 분명히 어떤 변동성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때 말도 못 하겠죠, 뭐. 근데 요 때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실적이 좋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래서 요 당시 때는 기억나실 거예요. 회원분들이 저희가 이때는 엄청 짧게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한 20% 오르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기도 하고요. 한 7, 8%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뭐 이랬죠. 그때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거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모두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요. 심지어 시가총액 1등이라는 삼성전자도 매우 저평가예요. SK하이닉스도 저평가이고. 근데 다만 뭐 네이버 이런 애들은 비싸긴 하지만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좋은 회사들이 싸지면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일 테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관심 종목으로 삼을 때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를 우리의 회사다, 우리의 관심 회사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실적이 쫙 상승하는 회사는 우리가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될 회사. 그다음에 실적이 횡보하네, 이런 회사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상승하는 회사를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실적이 하향하는 회사, 요 세 개, 요거가 결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실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만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회사라고 봐요. 그랬을 때 실적이 상승하는 회사, 횡보하는 회사, 하락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회사들이겠죠. 이 좋은 회사들이 있고, 여긴 좀 그런 회사, 별로인 회사. 사실 그렇지만 상장한 엄청난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인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는 회사는 별로인 회사, 관심 안 가질 회사, 이렇게 본다면 여기 위에 있는 좋은 회사들이
모여서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가총액이 커져요.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줄고, 근데 이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시가총액 큰 애들은 커지고 얘네들은 비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얘네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피도 우리의 매매 대상이죠. 시장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좋은 회사도 우리의 어떤 투자 대상인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라는 것은 코스피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파동같이 그려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근데 인버스는 뭐냐면 이걸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반대로. 인버스. 아까 설명했듯이 인버스 이렇게 우하향하는 애들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가장 커요. 근데 코스피를 어떤 해지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잘못 물리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상승의 제한 폭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라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채 선물 10년 선물, 미국채 10년 선물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코스피와 방향만 이렇게 좀 이렇게 과하게 그랬지만 미국채 10년 선물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우상향하지만 반대로 가는 얘를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채 혼합, 얘는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리밸런싱을 포함해서 혼합형은 한다면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뭐 파란색이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상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인버스가 아니고 곱하기 2도 아니고 고퍼스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애들 얘네 3개, 뭐 얘네 2개로 포함해 볼게요. 얘네 둘을 포함해 얘가 혼합이니까 얘를 얘기 안 하고 얘네 둘만 해보면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코스피의 어떤 장기 상승에 투자하는 것이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가장 큰 미국채 10년 선물을 이제 보유하는 것이죠. 근데 이 코스피의 시장 코덱스 200을 매수할 수도 있고요. 일부의 비중은 또 나머지는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 것.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시장의 어떤 흔들림을 방어해주는 미국채 10년 선물을 같이 보유하는 것. 뭐 이런 것이죠. 오늘 같은 날을 한번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2.8이었죠. 근데 미국채 10년 선물은 플러스 6.0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합은 0.5 정도 올랐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채 10년 선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미국채 10년 선물을 그대로 코스피도 이따가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을 검정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있겠죠. 이 정도로 상당히 해지가 잘 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혼합형은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게 비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6대 4이기 때문에
혼합형을 보면 이렇게 좀 특이하죠. 사실 이런 걸 멋지게 엑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엑셀이 서툽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도 이 파란색은 계속 상향한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질 때도 이 혼합형은 덜 빠진다는 것. 오히려 미국채는 확 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해지하려면 인버스가 아닌 얘네들로 전 해지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원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종목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시황 이야기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시황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냥 뭐 오늘은 올랐구나, 떨어졌구나, 누가 샀구나, 팔았구나, 뭐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이고, 이렇게 되네요. 일단 이렇게 30분이 벌써 돼서 이 정도만 하고, 내일은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고,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를 한 20만 원 정도 좀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좀 물량을 좀 꽤 많이 혹은 좀 매도를 좀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좀 용이한 종목과 좋은 회사,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건 맞아요. 좋은 회사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홀딩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장기적으로 홀딩보다는 어떤 뭐 1, 2년 정도의 구간 안에서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파는 그런 회사를 구별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분명히 LG노텍은 좋은 회사라는 건 맞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든, 그렇지만 다만 매수할 수는 있지만 싸면 매수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조금 실적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매도하고 싶어지는 그 가격대가 한 19만원 뭐 20만원 요 언저리인데요. 지금 한 17만원 정도 됐으니까 뭐 한 2만원 3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매도해야 되는지, 계속 보유하기가 조금 마음이 부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 좀 설명드리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고, 뭐 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